여하튼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아까 우리가 3진법까지 했고 그럼 16진법도 배우셨죠? 예. 16진법 그럼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문자를 16개 쓰는 게 16진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만들었으니까 문자를 가장 쓰기 편한 A, B, C, D, E, F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16진법. 그 다음에 F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릿수가 없으니까 1, 0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X0부터 XF까지 표시가 된 게 글로파에서는 그냥 0.0.15 이렇게 썼었잖아요. 예. 0.0.15까지 써본 적 있습니까? 옆에서? 있었어요. 사실 0.0.15로 쓰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10진법으로 가는데 여기는 0.0F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 모듈을 보면 몰랍니다. 한번 치는 저도 가끔 놀래요. 잘 골라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파워 서플라이 있고 CPU 있는 건 똑같아요. 구조는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글로파랑 똑같아요. 그래서 임용 모듈, 출력 모듈 두 개 있는데 앞에 처음에 이제 임용 모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PU가 있고 옆에 QX80 모듈 있고 그 옆에도 QX80 모듈 있고 그 옆에 QY10 모델 있고 그 옆에도 QY10 모델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이제 통신 모듈하고 위치 결정 모듈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가 16점 모듈이라서 얘도 다 16점 모듈이었습니다. 전부 다 16점 모듈이어서 얘 어드레스는 0부터 F까지 그 다음 모듈은 10부터 1F까지 그 다음 거는 20부터 2F까지 그 다음 거는 30부터 3F까지 어드레스를 갖는다고요. 옆에 글로파에서처럼 0번 베이스, 0번 수로 0번부터 이게 아니라 그냥 어드레스가 쭉 증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입력 모듈은 X를 써요. 여기는. 그리고 출력은 Y를 써요. X, Y를 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PLC를 다루려면 글로파는 여러분들 무슨 프로그램 썼어요? GM이 썼잖아요? 근데 얘는 다루려면 그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웍스2라고 있을 겁니다. 웍스2 요렇게 생긴 거 예. 요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웍스2가 그 밖에서 일단 많이 쓰는 개발 툴이고 웍스2가 나오기 전에는 GX 디벨로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PLC도 디벨로퍼로도 프로그램 할 수가 있고요. 웍스2로도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웍스2를 쓰니까 디벨로퍼로 하지 않고 그냥 웍스2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벨로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디벨로퍼 교육 조금 하고 웍스2로 넘어왔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서 그냥 바로 웍스2로 넘어가도 이제 요즘은 다 거의 다 웍스2를 쓰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고 웍스3도 나와 있어요. 지금 차세대 PLC라고 그 미쓰비시 회사에서 나온 i 시리즈 PLC가 있는데 그건 웍스3에서 작동이 돼요. 저희 것까지는 이제 웍스2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 전에 여기 우리 장비를 보면은 이렇게 회사가 미쓰비시죠? 그죠? 전범 기업. 회사는 미쓰비시고 여기에서 나온 PLC 브랜드가 멜색이에요. 이해되셨죠? LS3전에서 나온 PLC 브랜드의 글로파를 배우셨던 거고 지난 그 수업에서는 여기서는 미쓰비시 회사에서 나오는 그 멜색 브랜드를 쓰는 건데 멜색 브랜드로 또 여러 가지가 나눠져요. FX 시리즈라는 게 있고 Q 시리즈가 있고 그래요. FX 시리즈는 이제 소형 보신 분이 있을 건데 옆 강의실에 나무판대기 이렇게 부착돼서 주먹대기만한 거, 허연 거. 어제 제어 판넬 할 때 조그만 PLC 주먹대기만한 거, 그게 이제 FX 시리즈예요. 그것도 멜색 그 미쓰비시 PLC 중에 그 멜색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것 중에 소형, 그거는 FX 시리즈. 여러분들이 배울 건 Q 시리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파워 서플라이 멜색이라는 게 이제 브랜드 네임이고 밖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 면접 같은 데 가면은 뭐 멜색 다룰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 멜색 안 해보고 미쯔비시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 미쯔비시 회사에서 만든 멜색 브랜드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됐죠? 그리고 보면 옆에 이제 CPU 모델 네임이 있습니다. Q03UD2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찾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파는 어떻게 해요? 글로파 시리즈의 GM4를 썼잖아요. 요거서는 여기서는 이제 Q 시리즈의 Q03UD2라는 모델을 쓰는 거고, 미쯔비시 Q 시리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요. 글로파에서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GM3보다, 그러니까 GM4보다는 GM1이 좋은 거고, 근데 여기서는 Q03보다는 Q04가 좋은 거고, Q12도 있고요, Q25도 있고, 26도 있고 그래요. 그게 더 빠르고 메모리도 크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거의 같은 성능을 내는 건데 속도가 좀 느려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U는 유니버셜 모델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원래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H 모델이라는 게 있었는데 약간 더 성능 약간 개량해가지고 나온 게 U 모델. U 모델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게 V 모델. 근데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U 모델, V 모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E자가 써 있는 거는 이더넷 포트가 달려 있는 건 E자가 달려 있어요. 모델 네임에 E자가 붙어 있는 거는 이더넷 포트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CPU는 그 옛날 마우스나 키보드 보면 동그란 거 있었죠. 마우스나 키보드 컴퓨터 본체에다 꽂을 때 동그란 포트, PS2 포트. 그런 걸로 다운로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없어지고 USB 포트하고 여기 지금 손가락으로 넣어가지고 열려요. USB 포트하고 이더넷 포트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안 열려요? 여기 옆에 이거 나온 걸 열어도 되고, 위에 이거 홈이 있어요. 홈. 위쪽에 홈 넣어서 이렇게 빼면 열려요. 그리고 CPU 커버는 여기 있는 CPU 커버도 위에다 손가락 집어넣고 이렇게 당기면 잘 열려요. 여기다가. CPU부터 볼까요? 이거 보기 시작한 거.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메모리 카드를 별도로 추가로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그 램 카드 같은 거를 별도로 팔아요. 여기다 넣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를. 그거 꽂는 데고, 지금 런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글로파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 런 불 꺼지고 스탑으로 갔다가 다시 런으로 오는 거 이런 거 봤어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는 런중 수정한 게 아니라서 CPU가 일단 서요. 런 불이 꺼진다고요. 스탑으로 불이 켜진다고, 빨간색이. CPU 모듈에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시 런으로 오면 파란색 불이 꺼져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는 런 불이 꺼져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못 짰거나 프로그램 이상하거나 내부 기기에 이상이 있으면 요 런 불이 빨간색으로 깜빡여요. 요거는 꺼지고 런 불은 꺼지고, 그 밑에 보면 에러라고 있죠? ERR. ERR 램프가 막 깜빡여요. 에러 발생했다고 램프가 깜빡여요. 그러면 PLC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든지 PLC 모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진단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그래서 뭐가 일단 안 된다. 안 되면 런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뭐 에러에는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기계가 거의 다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램프리로 먼저 경고를 띄워줍니다. 우리 자동차도 운전하다가 앞에 계기판에 불 들어오면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타면은 이제 돈이 이제 왕창 깨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고를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은 사고 나면은 답이 없다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배터리 BAT라는 램프도 있어요. 요거는 글로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접 보셨을 건데 여기에 배터리가 있었어요. 가운데 게. 보신 적 있죠? 그 배터리는 이 CPU 안에도 RTC라고 하는 리얼 타임 클럭이라고 하는 그 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시계의 용도의 배터리 겸, 그리고 데이터 보존, 전기가 나갔을 때도 이 데이터를 보존하는 용도로의 배터리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파 같은 경우 이 아래에 있었고, 요 앞에 있었고, 그 미쯔비시 Q 시리즈는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커버가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하나 걸림새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밀어가지고 내리면은 뚜껑이 열리는 건데 그 밑에 걸려요. 이 다이에 걸려가지고 뚜껑이 안 열려요. 거기에 보면은 새끼손가락 반만한 배터리 있어요. 그거 한 밖에서 살려면 몇천 원 해야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거. 그거가 방전이 거의 다 될 때쯤에 되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BAT에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사다가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커넥터 타입 맞는 걸로.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런, 스탑, 리셋 스위치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네. 예, 런은 말 그대로 글로파는 스위치로 런 스탑을 해요. 스위치라네. 열쇠로. 그 열쇠 구멍, CPU에 열쇠 구멍 있었죠. 글로파에 CPU 모듈에 열쇠 구멍이 있었다고요. 사진 안 찍었나? 아, 사진 여기 있겠다. 기초 사진. 여기 이렇게 여기 있게 열쇠 구멍 있었다고 이렇게. 아이고야. 여기 열쇠 있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스탑에다 놓으면 PLC가 스탑되는 거고 수동으로 런에다 놓으면 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건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가 뭐냐면 리모트라고 해서 그 PC 프로그램, 즉 글로파로 런 스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면 저 스위치를 가운데다 놓는 거고. 근데 현장에서는 그 PC를 연결할 일이 없어요. 일반 조작자가. 그럼 저거 키 가지고 기계 돌리려면 런에다 놓는 거고 기계 세우려면 스탑에 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이제 스타트, 스탑, 기계 장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PLC를 멈추려면 그냥 스탑에다 놓으면 스탑이 된다고. 근데 저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스위치가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레바로 돼 있다고, 레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가운데다 놓으면 너네 불 꺼져요. 가운데로 옮겨보면. 해보세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맨 왼쪽으로 리셋이라고 돼 있잖아요. 리셋은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리셋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면은 걔는 포맷을 안 하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셋은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램으로 쉽게 해서 올라와요. 램으로 올라오는데 그 램에 올라온 데이터들을 싸그리 날리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리셋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뭐 꼬여가지고 잘못 동작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리셋을 해버리면 프로그램의 가장 처음 상태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했을 때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리셋이. 리셋하는 방법은 왼쪽으로 2초 이상 당기고 있으면 여기에 지금 에러에 불이 깜빡깜빡깜빡 들어와요. 2초 동안 당겼다 놓으면 2초 동안 당기고 있으면 깜빡깜빡깜빡 들어오고 놓으면 스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런으로 하면은 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런 경우가 나올 건데 그 PLC 에러에 막 깜빡깜빡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가장 쉽게 고치는 방법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시켜놓고, 이해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리셋을 하면은 이제 올바른 프로그램이 로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러가 해제가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어떠한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못 나눠요. 그건 수학적으로 불능이에요. 0으로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수식적으로 0으로 나눈다는 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바로 에러 나요.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에러 나서 여기가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운로드하고 아무튼 리셋을 하면 정상적으로 CPU가 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보여드려요? 지금? 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 누가 이전에 우리 접속하는 것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이따 이제 가르쳐 줄 거고,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되고, 커버를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거는 잘 되게끔 해줄게요.
CPU가 있고 입력 모듈, 출력 모듈인데 어드레스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6점 모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입력 모듈 두 개, 앞에 있는 입력 모듈 두 개는 입력 모듈 두 개여서 0부터 F까지, 10부터 1F까지, 이거는 20부터 2F까지, 30부터 3F까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할당 받아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저기 웍스터 띄우시고 프로젝트에 뉴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뉴 하면 우리께 Q 시리즈의 Q03UDE 모델에 레더로 프로그램을 짤 건데 레이블은 안 쓸게요. 체크하지 마세요. 심플 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 네, 심플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랑 좀 위아래 방향이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버전이 제게 조금 높아요. 제게 1.5706인가 그 모델이고 여러분들 건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바뀌어요. 똑같죠, 근데? 네네. 똑같아요. 위치만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케이. 유즈 레이블 체크 해제. 유즈 레이블 체크하면 저랑 좀 달라요. 이따가 프로그램 짤 때 환경이 달라져서 해제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왼쪽에 프로젝트 창 뜨고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는 작업 레더 프로그램 짜는 거 뜨고요. 아래쪽에 프로그램 짠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창이 뜹니다. 근데 우선은 PLC랑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 지금 환경이 이더넷으로 이더넷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PC 본체에 이더넷 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 한 장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장은 여러분들 책상 밑에 허브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상 밑에 공유기가 있어요. 책상 밑에 위에, 책상 밑에 위쪽에, 책상 밑 천장에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이더넷선 하나가 나가서 그 공유기에 매달려져 있어요. 그 공유기에서 여기 PLC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찾았죠? 그 공유기 전원 나가면은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전원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확인 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더넷으로 연결을 할 거여서 그 연결하는 게 메뉴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여기 보시면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걸 찍으면은 커런트 커넥션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가 글로파는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었어요. 얘는 접속하는 방법이 여러 개란 얘기예요. 이제 그 중에 시리얼 USB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리얼은 안 되고 USB는 되잖아요. USB가 하려면은 이런 케이블 가지고 접속하면 돼요. 이거 흔히 보는 케이블이잖아요. 이거 USB 케이블. 이걸로 하면 되는데 해보고 싶은 분은 이따 가져다가 한번 해보시고, 이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더넷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더넷 카드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더넷 보드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PC에 이더넷 보드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뭐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상관없고요. 밑에 UDP나 TCP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UDP든 TCP든 우리가 지금 쓸 때는 상관은 없어요. 두 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하든 상관은 없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통신할 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UDP로 좀 해놓을게요, 저는. 그런 다음, 지금 제 거는 지금 TCP로 세팅을 좀 아까 뭐 테스트 하다가 TCP로 해서 저는 제 거는 TCP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UDP, TCP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PLC는 뭘로 연결할 거냐 이거예요. PLC는 CPU 모듈에, PLC CPU 모듈에 연결한다 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똑같이 나왔나요?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나왔어요?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되고, 저 이더넷 코드로. 뭐가 없다는 거지? 찾았어요? 아니, 여기 CPU 모듈 더블 클릭하시라고. CPU 모듈. PLC CPU 자체에 이더넷이 우리 건 내장되어 있는 거라. 요거는 뭐냐면 별도로 이더넷 모듈을 팔아요.
별도로 이더넷 모듈을 접속해서 그걸로 연결해서 다운로드 할 때는 저거 선택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CPU 자체에 이더넷이 내장된 거라서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CPU를 밑에 있는 PLC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요런 창이 뜬다고요.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접속을 하려면 우리가 IP를 알아야 되는데, 이 CPU에 지금 IP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는데 IP를 모르잖아요. 그죠? IP를 모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Find CPU 버튼을 누르면 현재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뿌려요. 미쓰비시 PLC 연결되어 있으면 나한테 신호를 보내시오 라고 이제 신호를 이제 컴퓨터에서 신호를 다 뿌리는 거예요. 현재 네트워크에. 그래서 Find CPU를 누르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CPU에서 응답을 줘요. 그래서 응답이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0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 건 3.39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전부 다 그 공유기가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 공유기 자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IP가 다 똑같은 거예요. 원래 공유기 한 대에 만약에 이게 다 물려있다. 그럼 IP가 같으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IP라는 거는 통신상에서 그 집 주소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집 주소랑 똑같은 거여서 IP가 똑같으면 우편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IP가 같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이유는 허브 자체가 그 자체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른 동네야, 다른 동네. 여기도 39번지고 여기도 39번지인데 이 동네는 요 허브에 의해서 노는 동네고, 요거는 이쪽 허브에서 노는 동네이기 때문에 IP가 같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 건 39번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기능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 IP가 이쪽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컴퓨터는 지금 바이러스 한번 먹어가지고 통신 쪽에 뭐 하나가 깨졌어요. 요거는 요게 안 돼. 근데 수동으로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Find CPU를 눌렀을 때 이게 안 올라와요. 이 컴퓨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수동으로 19168 3.39 치면 되고, 그리고 원래 딱지가 붙어 있긴 해요. 요 밑에 딱지가 붙어 있긴 한데 요 IP 값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제 거 좀 아까 40번이었잖아요. 바꿀 수 있는데 디벌트 값이 3.39예요. 왜 3.39인지는 몰라요,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뭐 얘네들이 처음에 디벌트가 3.39예요. 다 올라왔죠? 안 올라오신 분? 여기 3.39 이렇게 안 올라오신 분? 그러면은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딱 써져요. 3.39라고. 제 거는 40인데 여러분들 거는 39라고 떴을 거예요. 제 거는 지금 40번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 거는 30번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다른 PLC가 있냐 이건데, 우리는 지금 한 대밖에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요거 맨 앞에 있는 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커넥션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커넥션 테스트 버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이 메시지 아니에요? 이 메시지 아니신 분 어디? 어더 스테이션 이거 찍어드려요. 이거 찍으라니까. 여기에 no specification.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잖아요? 방금 한 15초 전에 얘기한 건데 됐죠? 알죠? 여러분들 화면 제 화면에 뜨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 제 화면에 뜨는 거 알죠? 몰랐어요. 방금 내 마우스가 혼자 움직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 앞에 있는 분 걸 이렇게 보려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원격제가 돼요. 뭐 해도 돼요. 본인이 손해니까 해도 돼요. 어차피 제 손해 아니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멜세 웍스2 프로그램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뭔지 모르겠다. 단점인데, 여기서 그냥 위에 있는 X자 치면은 세팅한 게 날아가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OK 또는 AND가 있으면 AND를 꼭 눌러야 돼요. 여기서 OK가 있잖아요? OK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세팅한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OK를 안 누르면 날아가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간에 프로젝트 탭. 찾으셨어요? 옆에서도 여러분들이 글로파도 파라미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서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냥 돼요. 옆에 것.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세팅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메인 프로그램.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프로그램 하는 게 메인 프로그램이라서 그 메인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PLC 파라미터 더블 클릭해서 중간에 프로그램 찍고 메인 프로그램을 돌릴 건데 이거를 인서트 해주면 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인서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메인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어떻게? 스캔 방식으로 돌아간다. 물론 메인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여기는 메인밖에 없는데 메인 1, 메인 2 아니면 뭐 메인 커뮤니케이션 뭐 아니면 뭐 로봇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추가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앞에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메인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Add New Data 프로그램 만들 건데 뭐 메인으로 할 거냐 서브 1로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메인 프로그램 따로 서브 프로그램 따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내가 두 개를 다 돌릴 거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프로그램에서 메인도 돌릴 거고 서브도 돌릴 거다. 그럼 이렇게 두 개 다 집어넣는 거고 나는 이 중에 하나만 돌릴 거다. 하나 빼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파라미터에서 세팅하면은 이대로 돌아가요. 근데 파라미터 이거 세팅 안 하면 이대로 안 들어간다고요. 하고 스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웨이트도 있고 이니셜도 있고 픽스드 스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웨이트는 뭐냐면 다운로드는 되는데 안 돌아가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명령어에 의해서 프로그램 스탑 피스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그거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거 돌다 안 돌다 해요. 또 선택적으로 돌리다 안 돌다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죠? 웨이트는 이제 세워놓는 거고 스캔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맨날 배운 게 스캔 방식 프로그램이에요. 스캔은 그래서 스캔이고 이니셜은 뭐냐면 한 번만 실행되고 안 해요. 처음에 한 번만 딱 실행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니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떠한 식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자한테 준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픽스드 스캔은 그 스캔하는 연산 시간을 내가 1초로 해놓으면 1초에 한 번씩만 연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거는 지금 가장 저기한 게 그냥 이거 하나만 메인 하나만 스캔으로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색깔이 바뀌어요. 요건 뭐냐면 원래 디폴트 값에서 색깔 그 디폴트 값이 그대로 있는 거는 그 분홍색이고 파라미터가 원래 값에서 조금이라도 수정이 됐다 하나라도 수정이 됐다 그럼 색깔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색깔만 봐도 아, 파라미터가 수정이 된 부분이구나 아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IO 어사이먼트에 들어가면 IO 할당이에요. 혹시 빠르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천천히 나갈 테니까. 그때그때 질문하셔야 돼요. 지나가면 까먹잖아요 우리가. 수업 끊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 인원이 적어서 진도를 얼마나든지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엔 천천히 나갈게요. 또 제가 좀 말이 많이 빨라요. 성격도 급해서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스탑 안 걸면 계속 가요 막. 그리고 옆에 탭에 보면 IO 어사이먼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현재 IO 할 그 모듈들이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가를 세팅을 해주는 건데 원래는 수동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온라인이 되어 있으면 저희 아까 석세스풀 떴잖아요. 온라인 됐다고. 그런 상태라면 아래에 있는 리드 PLC 데이터를 읽어오면 데이터를 읽어와요. 현재 세팅된 값을. 이렇게. 그래서 인포 모듈 2개, 아웃풋 모듈 2개, 인텔리전트 모듈이라고 해서 2개가 현재 세팅이 데이터로 이렇게 알아 뜬다고요. 네? 됐어요? 아 이게 안 된다고? 통신 설정 안 했어? 아 이쪽? 아 이쪽은 되는데? 얘만 안 되는데? 아저씨 컴퓨터 전원을 켜야지. PLC 전원을 켜야지. 미드 PLC 데이터 이러면 곤란하지.
전원은 키고 얘기해야지. 전원도 안 키고 되냐는 얘기는 어떻게 해. 삼성이나 LG 거기 AS 세트에 가장 전화 많이 오는 게 그거래잖아요. TV가 안 켜져요. 그래서 그때 제일 못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하는 전원은 꽂으셨어요? 코드는 꽂으셨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대답이잖아요. 우리 원래 고장 이상 증상에 어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전원이 안 켜졌다고. 코드 꽂았냐? 조치사항 1번에. 지금 그거예요. 통신이 안 돼요. 스위치는 올렸어요? 전원도 안 켜고 당연히 통신이 안 되지. 우리 머리를 쓰기로 해요. 네, 눈치껏.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나오고 슬롯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PLC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0번 슬롯, 옆에는 넘버예요. 옆에는 넘버고 슬롯 번호는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풋을 하나 찍고요. 위에 스위치 세팅을 가면 디테일 세팅, 네, 디테일 세팅을 한번 가보세요. 요거 0번 슬롯에 인풋을 클릭을 하고 디테일 세팅을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그 응답 시간이 10mm가 디볼트 값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여기서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1mm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1mm로 세팅해가지고 다운로드 하면 이제 온오프가 1mm니까 전체가 2mm겠죠? 그러니까 1초에 500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세팅을 하면 응답 시간이 빨라진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건 10mm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디볼트 값으로 갑니다. 그 외에도 뭐 PLC가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10mm면 몇 번 하는 거죠? 10mm면은 100번. 근데 온오프가 만약에 온오프가 10mm면 20mm니까 50번. 1초면. 근데 어차피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스캔 타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 됐지. 일단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거기 원래는 스타트 어드레스라고 해서 여기다가 0,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30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안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참고용도입니다. 참고용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IP를 바꾸고 싶으면 맨 끝에 보면 빌트인 이더넷 포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디볼트 값으로 3.39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9인 거고 IP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3.100으로 바꿨다가 여기다 3.100 쓴 다음에 라이팅 하면 100번으로 바뀌어요.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커넥션 들어가서 IP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파인드 시켜서 찾았잖아요.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돼요. 왜? IP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3.39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대로 다운로드 하면 이제 3.39를 계속 써도 되기 때문에 안 바꾸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바꾸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엔드. 꼭 엔드를 하셔야 돼요. PLC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세팅하고 들어가요. 원래는 한번 세팅을 하면 PLC CPU 기종이 안 바뀌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팅 값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거는 C 드라이브가 리셋돼요. 저쪽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바탕화면에도 뭐 나도 이렇게 리셋되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CPU 초기화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리셋되기 때문에 지금 안 돼 있었으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계속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안 까먹어요. 이해되셨죠?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자주 하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난 거예요. 기본 세팅이 끝난 거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A 접점은 단축키는 A 접점이 F5입니다. 이게 이제 당분간 헷갈릴 거예요. 글로벌 썼기 때문에 F2 누를 거 아니에요. 네. F2가 아니라 F5번이 A 접점이에요. B 접점은 F6이고 코일이 F7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5번 X0, F7번 Y2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F5 누르면 돼요. 라인을 늘리고 싶으면 Shift 인서트. 라인을 밑으로 내리고 싶으면 Shift 인서트 키를 누르면 여기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요. 지우려면 Shift 딜리트. Shift 인서트, Shift 딜리트. 그러니까 Shift 인서트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Shift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 줄 그리는 거. 줄 그리는 거. 이거 줄을 그려야겠다.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없는 데는 생기고요. 있는 데는 지워져요. 컨트롤 방향 키. 그거는 적지 말고
여기 에디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기능은 다 에디트에 있어요. 에디트에 여기 보면은 이지 에디트라고 돼 있죠. 요게 그 뜻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막 그려면 이렇게 그려서요. 거꾸로 지으려면 이렇게 지으면 지어지고. 앞에 X0 하나, 뒤에 Y20 하나. 됐나요? 근데 Y20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가 M0라고 쓸게요. M0. M0. 다시 엔터 쳐서 그냥 M0로 바꾸면 되는데 혹시 커서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신 분, 커서 색깔이 지금 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아니신 분, 커서 색깔을 인서트 키를 누르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인서트 키를 하면, 인서트가 우리 오토캐도 수업했죠. 오토캐드에서 인서트 키 한번 눌렀다 뺄다 할 때마다 바뀌죠. 안 바뀌나? 어쨌든 인서트 키 한번 누르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인 상태에서 엔터 치고 M1이라고 치면 원래 있던 거 밑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에 추가 삽입이야. 삽입. 보라색은 삽입이고 파란색은 덮어쓰기예요. 그러니까 덮어쓰기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만약에 M1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고 M1로 바꿔야 그 위에 덮어 쓴다고요. 이해됐죠? 보라. 그 라인 삽입하는 거는 시프트 인서트, 시프트 딜리트, 시프트 인서트. 그건 어디냐면 에디트에 여기 인서트 로, 인서트 칼럼. 에디트에. 감사합니다. 예. 그거 가로줄. 이거는 가로줄이 세로줄. 세로줄은 컨트롤 인서트, 컨트롤 딜리트. 이해되시죠? F가 안 들어간다고요? F5가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요? 라인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화면 최대 확대. 화면 최대 좀 확대해줘요. 네, 오케이. 지금 이거는 F3을 눌러놔서 그래요. F3이 뭐냐면 모니터 모드. 우리 PLC랑 그 연동이 됐을 때 프로그램 수정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F3을 나는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누른 거지. 왜냐면은 글로파에서 F3이 B점점이라. 네. 오케이? 이제 하면 될 거예요. 되죠? 또 안 된 사람. X0, M0. 요거는 또 이제 편집 편하게 하시려면 엔드키 누르면 끝으로 가고요. 엔드키. 홈키 누르면 앞으로 와요. 엔드키, 홈키. 요거 이제 M0. 그래서 앞에는 X0, 뒤에 M0. 프로그램 짜셨나요? 걔 이제 이렇게 글로파도 이렇게 프로그램 짠 다음에 보통 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 다 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파일을 어떻게 했어요? 컴파일이 뭐예요, 근데? 컴파일이 뭐예요?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컴파일이에요? 그래도 잘 들었네, 수업을. 모르는 사람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앞에 X0 있고 줄로 거서 M0가 있다. 이거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이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기계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번역.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번역기란 말이에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거. 그래서 컴파일을 우리 글로파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로 눌렀어요? 다? 단축키 안 쓰고? 컨트롤 R키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R을 누르면 접속, 그러니까 컴파일, 접속, 데이터 쓰기, 모니터링이 한 방에 돼요. 해봐서 알겠지만 맨 위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돼, 한 번에. 근데 원래는 그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 단축키를 잘 만들어놔. 한 방에 되는 걸 잘 만들어 온다고.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하나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좀 이따 나갈까요? M5가 M0, M0. M5가 아니라 M0. X0, M0. M5가 아니고요. 됐죠? 이게 뭐냐면은 M0부터 M8191까지 들어가요. M8192는 안 들어가고
M8191까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제가 메모리인데 그 비트용으로 쓰는 메모리인데 8192개가 있어요. 응, 맞아요. 응. 이해 몇 승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글로파에서는 이제 컨트롤 R 키 눌렀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변환부터 해야 됩니다. 변환이 뭐냐면 단축키 F4예요. 어디냐면 컴파일에 빌드예요. 컴파일에 빌드를 누르면 회색이었던 게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를 빌드를 안 하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얘가 날아가요. 프로그램 짜는 게. 그래서 컴파일을 항상 하고 완료를 해놓고 다른 짓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얀색으로 해놓고 딴짓 하세요. 하얀색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 넘어갔다 오면 프로그램 날아가 있다고요. 이해됐죠? 물론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프로그램 날아갈 건데 넘어갈 거냐고. 근데 보통 예스 누르죠. 갔다 오면 없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게 컴파일이 된 거고, 컴파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라이팅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에 Write to PLC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보면은 Write to PLC. 지금 근데 책에 다 있는 내용. 다 있는 내용이야. 책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네, 책을 안 보고 설명해서? 아니요 이거. 다 있어. 아니, 안 해도 돼. 지금 녹화도 다 하고 있어. 동영상도 녹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거 지금 바꾼 거 보이세요? 파라미터 바꿨죠? 메인 프로그램 짰죠? 이 두 개는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면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메모 같은 거 하지 말고 듣기만 해요. 듣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설명만 해달라고 그래요. 책에 다 절차들이 다 있어요. 녹화도 한다고 지금. 동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똑바로 듣고 이해 안 가는 것만 메모를 해놓던지 바로 질문하던지. 이해됐죠? 이렇게 딱 체크를 했으면 이제 쓰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뀐 게 있기 때문에 PLC 모듈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실행을 누르려면 되는데 둘 중에 한 명만 이제부터. 어쨌든 이더넷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없어요. 우리 옆에서 썼던 RS232 통신 방식은 1대1 통신 방식이에요. 걔는 1대1이라서 그 옆 사람이 하려면 스위치로 아예 끊어버리고 이렇게 연결했어야 되는데 이더넷은 1대1, end-to-end 통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동시에 다운로드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근데 안 돼. 오류가 날 수가 있어서 다운로드는 그냥 이쪽 하고 그냥 여기서 접속하고 있어도 이쪽에 다운로드 또 돼요.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하고 쉬는 시간 쉴게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먼저 하기로 하고 밑에 있는 실행 버튼 익스큐트를 누르면은 메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CPU 세울 거냐고. 근데 이 메시지가 왜 뜨냐면 혼자 하니까 혼자 하면 되고 이 메시지가 왜 뜨냐면은 현장 같은 경우는 실제 기계가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CPU가 쓴다는 얘기는 기계가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계가 쓰면 무슨 일이라고 벌어지냐면 단독 장비면 상관이 없는데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연동 장비면은 내가 쓰면 앞뒤 다 서야 돼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CPU 보통 쓰면은 막 경고 울리고 난리 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경고로 물어보는 거 진짜 세울 거냐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세울 거예요. 그래서 yes를 누르면 아까 우리 CPU 모듈에 run 애플이 들어와 있었는데 불이 꺼져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쓰고서 이제 딱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안에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 CPU 모듈 안에 기존에 누가 다운로드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덮어 쓸 거냐는 얘기예요. 왜 물어봐야겠어요 이게? 저는 좀 이거 전에 그 알림 문자 이게 바로 떴거든요 지금. 원래 그럼 스탑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아까 레바를 가운데다 놓고 런에다 안 놨든지. 이 사람이 나를 무슨 나 귀신이야. 나름 이쪽에서 오랫동안 교육도 하고 나름 좀 아는 사람이야. 왜 그래? 이거 조금 하고서 좀 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수업 끝까지 애매해서. 그래서 파라미터를 덮어 쓸 거냐는 얘기야. 왜냐면 안에 있는 게 더 되게 맞는 거 더 안에 있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얘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본 애들 스타일.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다운로드 할까요? 컨트롤 R, 예스 땡 끝. 모니터링까지. 근데 얘네는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예스 투얼 메뉴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나갈게요.
yes를 누르면 또 물어봐요. 메인 프로그램 덮었을 건데 진짜 덮었을 거냐? 또 물어봐요. yes. 다 쓰면 이제 다 썼다고 나와요. 그럼 클로즈를 누르면 제 거는 지금 스탑 상태인데 CPU를 런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안 물어보지. 네? 물어봐? 런으로 올 거냐고 물어보냐고. 안 먹어봤어요. 그게 이제 아까 스탑을 해놔서. 그건 좀 이따 알려줄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커서 포인트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오에가 있다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 무심코 그냥 엔터 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스탑이야. 런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다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항상 yes를 누르면 돼요. 물론 아니오 눌러도 밖에 나가서 조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yes.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클로즈.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는 건데 글로파는 어디까지 되냐면 모니터링까지 돼요.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되는데 모니터링 단축키가 F3번. F3 하면 이 커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전체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요게 모니터링 모드. 이해됐죠? 네. 다시 모니터링 모드 접속 해제에 해당되는 게 F2. F2 누르면 그냥 이 색깔. 이건 이제 프로그램 편집이 되는 상태. F3번 다시 누르면은 모니터링 모드. 얘에 대한 설명은 어딨냐? 모니터링 모드는 온라인의 모니터의 모니터 모드 F3. 여기에 있고 세 개 다 있어요. 그리고 쓰기 F2는 어딨냐면은 에디트에 여기 레더 에디트 모드에 라이트 모드. 그러니까 쓰기 모드냐 모니터 모드냐. 여기서는 개념이 프로그램을 쓰는 모드냐 F2, 모니터 모드냐 F3, A 접점은 F5. 오케이? 단축키는 이제 좀 이제 해가면서 다시 얘기해 줄 거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경우냐면 아까 이 친구는 원래 스탑이었단 말이야. 런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원래 스탑이었으니까 그냥 썼고 어차피 스탑이야. 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레바를 런으로 옮기면 레바 런으로 했어요? 네. 그럼 CPU가 깜빡 거린다고 런에. 네. 그냥 런이 안 되고 런 준비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기 그냥 저렇게 해서 런으로 놓으면 그냥 우리 런이 깜빡거려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리셋했다가 다시 런으로 하면 런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그건 좀 무식한 거보다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에 가보면 PLC, CPU, LED랑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찾았나요? 네, 거기에서 런을 찍고 밑에 실행, execute를 누르면은 런이 돼요. 됐죠? 런에 불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